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여섯 번째 챕터 종간 경쟁 (Interspecies Competition)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6장은 먼저 종간 경쟁이란 무엇인가 서론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종간 경쟁의 두 가지 효과, 생태적 효과와 진화적 효과에 대해서 구분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다음으로는 종간 경쟁이 군집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이론적으로 우리가 예측한 종간 경쟁의 결과가 실제로 얼마만큼 나타나는지, 즉 종간 경쟁이 실제 생태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과연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 다룰 핵심 개념들은 종간 경쟁의 영향력과 중요성에 관해서 이론과 실제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인 생태지위와 실제 생태지위, 즉 Fundamental Niche와 Realized Niche가 서로 다르고 이것의 크기가 종간 경쟁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간 경쟁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인 경쟁 베타 이론에 관해서 우리가 정의하고, 그 경쟁 베타 이론의 한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종간 경쟁이 지속됨에 따라서 이런 종간 경쟁의 진화적 역할이 무엇이고 그 결과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보고, 마지막으로는 생태적 지위의 상보성에 대한 본질과 중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종간 경쟁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문장이 종간 경쟁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종간 경쟁, 서로 다른 종 간의 경쟁의 본질은 한 종의 개체들이 다른 종의 개체들의 자원을 선취하거나, 즉 먼저 이용하거나 또는 방해, interference, 남이 자원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한 결과로 다른 다른 종의 생식력, 생존 또는 성장이 저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반응 곡선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반응 곡선에서 서서히 자원의 양이 줄음에 따라서 가장 어떠한 개체가 유지하려고 했던 것은 생존이고, 생존에 필요한 자원의 양보다 조금 늘어나면은 이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자, 그 다음으로 성장을 만족하고도 자원이 남으면은 후손을 남기는 생식을 개체들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종간 경쟁에 의해서 다른 종이, A라는 종이 B종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면은 그곳에는 분명히 종간 경쟁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종간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생태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현상 중에 하나죠. 종 내 경쟁과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생물종의 분포와 천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서로 다른 종이 상호작용하면서 진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간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실험적으로 우리가 증명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 많은 실험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종간 경쟁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험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그 설계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만약에 두 종이 서로 같은 시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A라는 종과 B종이 서로 따로따로 만나지 못하게 격리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길러본다면은 각각 A와 B종이 서로에게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성장과 생존과 생식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자손을 만들어서 그 각각 A와 B 개체군이
어떻게 증가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A와 B종을 길러본 것과 더불어서 만약에 두 종의 종간 경쟁이 있다면은 두 종을 같이 기르면은 분명히 따로따로 길렀을 때와는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종이 더 경쟁에서 우수한 종이라고 하면은 A종과 B종을 같이 기르게 되면은 B종은 B종 혼자 길렀을 때보다 훨씬 더 생존, 성장, 생식을 아마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A종이 자원을 먼저 선점하거나 선취하거나 또는 B종이 자원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따로따로 두 종을 길렀을 때와 같이 길렀을 때 두 종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고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종간 경쟁이 존재하는지 하지 않는지, 어떠한 크기로 존재하는지, 과연 A라는 B종에서 누가 더 영향을 많이 받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험적으로 우리가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종간 경쟁의 유무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은 실제로 생태계에서 얼마만큼 이것들이 빈번하게 존재하고 어떠한 크기로 작용하는지는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생태계에서 두 종이 같이 존재할 때 과연 두 종이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경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또는 예전에 경쟁을 했었는데 경쟁의 결과물로 서로 약간은 다른 환경, 뒤에서 배울 서로 다른 생태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 기타 등등 우리가 실험실에서 간단하게 실험할 때와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생태계에서 종간 경쟁을 우리가 유무를 파악하고 그 크기를 정량화하는 것은 실제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앞서 정의한 종간 경쟁은 분명히 생태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 개념들을 이 슬라이드에서 정리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효율적인 이용자가 덜 효율적인 이용자를 배타한다는 것입니다. 즉, A라는 종과 B라는 종이 있는데 A종이 훨씬 더 자원을 효율적으로 선취하거나 또는 효과적으로 다른 종인 B종이 이용하는 것을 방해한다면은 결국에 A종은 B종을 내쫓는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일 시공간에 A라는 종과 B라는 종 중에 더 효율적인 이용자인 A종만 남게 되는 것이죠.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이것을 생태적 지위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설명을 해보면은 생태적 지위는 자신의 생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다른 경쟁종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즉, 앞서 말한 덜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하는 B종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곳에 A종이 없었더라면 그곳에서 분명히 생태적 지위를 확보하고 생존과 개체군의 증식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종인 A종이 존재함으로써 종간 경쟁이 일어나고 A종이 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에 따라서 실제로는 자신이 살 수 있었을 수도 있는 환경에서 자신은 살지 못하고 배타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마지막으로 기본적 지위와 우리가 실제 생태 지위를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B종 같은 경우에 앞서 A종에 의해서 배타 당한 지역은 A종이 없었더라면은 원래 개체군이 살 수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기본 생태 지위에 포함되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 생태계에서 A종이 존재함으로써 그곳에서 B종이 배타당해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되면은 그 장소는 그 환경은 더 이상 B종의 생태적 지위가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실제적 생태 지위는 기본 생태 지위보다 작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본 생태 지위보다 생태 지위를 작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지금 앞서 설명드린 종간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실제 실험에서 이러한 기본 생태 지위와 실제 생태 지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종간 경쟁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실험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종의 규조류가 규산염에 대해서 공통으로 이용하는 자원인 규산염에 대해서 종간 경쟁의 유무를 밝혀내고 어떠한 종이 두 종 간의 경쟁에서 더 우수한지를 나타내는 실험 결과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그래프가 4개가 보이는데요. 먼저 A와 B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A종이라고 부릅시다. 자, B는 시네드라 언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네드라 속의 규조류를 단독으로 길렀을 때입니다. 자, 이 B를 우리가 S종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앞자를 따서. 자, A 그래프를 보시면 A종의 규조류를 혼자 길렀을 때는 자, 그림에서 큰 파란색 선과 점을 보시는 것처럼 이 개체군의 밀도가 증가하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자, B종도 S종도 그래프 B를 보시면 S종도 마찬가지로 밀도가 증가해서 빨간색 동그라미와 선을 따라가 보면은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자, A 그래프와 B 그래프에서 모두 줄어드는 것은 자원으로 이용된 녹색의 작은 원으로 표시된 두 선이 각각 A종과 S종을 단독으로 길렀을 때 그 각각 독립된 곳에서 규산염의 밀도입니다. 규산염이 점점 자원으로 이용되면서 이제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A와 B 그래프에서 이 차이점은 B 그래프에서 녹색 선, 즉 규산염의 농도가 더 A 그래프에서보다 더 낮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S종, 규조류 S종이 훨씬 더 규산염을 이용하는데 더 효율적인 이용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따라서 A와 B 그래프가 나타나는 것은 A종, S종 모두 규산염을 자원으로 이용해서 밀도를 증식시켜서 안정시킬 수가 있는데 S종이 더 규산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소비자라는 것이죠. 자, 그래프 밑에 C 두 개의 그래프로 이루어진 C는 두 개 모두 다 규조류 A종과 S종을 함께 길렀을 때입니다. 자, 보시면은 두 개를 함께 길렀을 때 보라색 큰 원과 선을 보시면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만은 파란 선과 점을 보시면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그래프 C가 나타나는 것은 A종과 S종을 함께 길렀을 때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S종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유지가 되지만은 자원을 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종인 A종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죠. 즉, A종과 S종을 따로따로 길렀을 때는 규산염을 각각 이용해서 개체군의 밀도를 유지시키는 데 문제가 없었지만은 함께 기르니까 공통자원인 규산염에 대해서 종간 경쟁이 발생을 하고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S종이 결국에는 A종을 배타시킨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자, 이러한 그래프의 결과와 실험 설계는 대표적으로 종간 경쟁의 결과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서 보신 규조류와 규산염에서의 그 실험의 예에서는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S종이 A종을 배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종간 경쟁의 생태적 효과는 항상 한 종이 다른 종을 배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설치류와 개미류가 동일한 종자를 자원으로 이용하는데 이들이 선호하는 자원의 그 종자의 크기가 서로 다름으로써 두 종이
동일 시공간에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X축은 종자의 크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Y축은 각각 종자의 크기별로 각각 설치류와 맨 위쪽 그래프, 그 다음에 개미가 이용하는 빈도입니다. 즉, 개미는 설치류보다 더 작은 사이즈의 종자를 더 선호하고 자주 이용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종자들이 같은 종류의 종자들이 널려 있어도 설치류는 중간 크기의 종자들을 더 빈번하게 이용하고 개미류는 설치류가 잘 이용하는 중간 크기의 빈번하게 이용하는 중간 크기의 종자보다는 더 작은 종자를 이용함으로써 두 종이 어떤 동일 시공간에서 우리가 공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종간 경쟁의 생태적 효과의 결과물로서는 앞서 본 것처럼 한 종이 다른 종을 배타하거나 또는 이렇게 서로 약간은 다른 종류의 자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분화가 돼서, 즉 설치류와 개미의 생태적 지위가 분화가 돼서 서로 공존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종간 경쟁의 생태적 효과는 경쟁 베타의 원리로 우리가 정리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Competitive Exclusion Principle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 안정된 환경에서 경쟁하는 두 종이 공존한다는 것은 앞에서 본 것처럼 설치류와 개미들이 공존하는 것은 실제 생태의 지위, Realized Niche가 분화가 되어서, 즉 실제 생태적 지위가 분화가 되었기 때문에 두 종이 공존이 가능한 것이죠. 앞서 설치류와 개미류의 예에서는 생태적 지위가 큰 종자와 작은 종자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분화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같은 자원을 다른 종이 이용을 해도 자원을 이용하는데 더 효율적인 종이 다른 종을 반드시 배타하는 것이 아니라 두 종이 서로 다른 생태적 지위를 보유하면서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만약에 그런 분화가 나타나지 않거나 서식처에 의해서 분화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은 경쟁에서 어느 한 종은 다른 종을 반드시 배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앞서 보신 규조류와 규산염의 이용에 있어서 동일 자원을 동일하게 이용하게 되면은 앞서 보신 것처럼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S종이 A종을 궁극적으로는 배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종간 경쟁의 생태적 효과를 함축적으로 잘 정리한 경쟁 베타의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종간 경쟁은 생태계에서 일어나는데 결국에는 오랜 시간 동안 종간 경쟁이 지속되면서 서로 공존할 것이냐, 생태적 지위가 분화가 돼서, 생태적 지위가 분화가 되는 것은 한순간에 한 세대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자, 진화의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그것이 서로 생태적 지위를 분화시키는 방향으로 자연 선택이 이루어지면은 경쟁하는 두 종 간에 결국 진화적인 산물로 공존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두 종이 생태적 지위가 분화가 안 된다면은 한 종은 더 경쟁에서 우세한 한 종이 덜 우세한 한 종을 이제 배탈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과정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지속되면서 누가 어디에 살고 누구와 같이 살게 되는지에 대한 군집구조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즉, 이러한 군집구조라고 하는 것은 생태적 효과로 볼 수 있는, 종간 경쟁의 생태적 효과로 볼 수 있는 그 공존과 배타가 진화적 시간에서 반복적으로 자연 선택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공존할 것인가 배타할 것인가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큰 틀에서 군집의 구조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종간 경쟁과 군집 구조에서 우리가 종간 경쟁이 군집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일반적인 경향 하나를
수립할 수가 있었고, 실험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자, 그 대표적인 일반적인 경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래프가 나타내는 것은, 특히 오른쪽에 있는 점과 선 그래프가 나타내는 것은, X축은 서로 다른 종들이 같이 이용하는 자원 중에 부족한 자원의 숫자입니다. 자, 이 부족한 자원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지역의 종의 다양성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종간 경쟁과 자원 사이의 어떤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군집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여러 가지 종들이 종간 경쟁을 하고 있을 때, 함께 이용하는 자원 중에서, 자원의 양이 제한되는 가짓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종간 경쟁을 하는 종들의 다양성이, 훨씬 더 공존하고 있는 다양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아마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제한을 미치는 자원의 숫자가 없다면은 경쟁에서 가장 우수한 종이 우점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 지역에서 종 다양성은 낮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자원을 그렇게 한 종이 우점하게 놔두질 않고 자원이 계속 제약적으로 우점하고 있는 종의 개체구 밀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은 덜 우세한 종들이 그 틈을 타서 밀도를 증식시킬 수 있는 여지들이 많기 때문에 종의 다양성이 유지가 될 확률이 더 높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종간 경쟁과 군집 구조에서 종간 경쟁에 있어서 제한된 자원의 가짓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공존하고 있는 종의 다양성은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종간 경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종간 경쟁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아마도 기본 생태지위와 실제 생태지위의 차이점과 경쟁 베타 이론의 원리가 무엇이며 경쟁 베타 이론 원리에 의해서 경쟁하고 있는 두 종이 또는 다수의 종이 공존을 할 것인가 또는 가장 우수한 종이 다른 종을 베타할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